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하나의 주제로 오늘의 미국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남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핵무기 없는 평화를 발표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보고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어제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약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모든 과정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도해드리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처음 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넘을 때부터 판문점 선언, 그리고 그 이전에 연설까지를 전부 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미국 사람들은 이번 회담 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국 주요 언론에서 30년 넘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일해온 한 언론인은 과연 이 과정 또 앞으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미국 뉴스가 이제 그 CNN의 경우는 앤더슨 쿠퍼가 진행을 했었고, 당연히 한국의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하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그런 부분부터 쭉 말하자면 생중계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군사 분계선을 김정은 There you see Kim Jong-un, leader of North Korea, is going to be for the first time stepping over into South Korea. It is morning on the Korean Peninsula.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그러고 지금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보여주고 미국 사람들에게 생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서로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카메라 소리 들리죠? 그대로 아무 말 없는데 CNN 방송이 보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얘기하는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CNN 방송도 여러 명의 특파원을 파견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을 거의 20번이나 다녀온 윌 리플리가 현장에서 Kim Jong-un and Moon Jae-in walking together in Panmunjom towards the Peace House. It is really almost words can't describe what this moment means. 이 순간이 어떤 그 의미인지는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두 정상이 평화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판문점 이 순간이 그야말로 평화가 되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땅을 디딤으로써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조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드문드문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위원장 뒤에 님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또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또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가 또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대화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속 분석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생중계했습니다. 정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그 사이에 뭐 나무도 심고 등등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을 발표를 하는 그 순간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그 대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적대 행위 없고 전쟁은 없고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 가족 만남, 뭐 남북 관계 발전, 청와대에도 초대하면 가겠다, 평양에 가기로 한 그런 모든 내용들. 미국은 이미 이제 이 같은 그 선언을 하기 전에 서명을 하기 전에요. 선언문에 대해서 두 나라 그 정상이 이제 얘기를 그 연설을 할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었는데도 중계를 했습니다. And our wisdoms together to the future. 이때는 이제 where a new era, 트랜스레이터가 new 얘기를 dreams 하죠. and hopes are waiting. 한 걸음 보폭을 맞추. 네, 블룸버그 뉴스까지도 이렇게 그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생중계를 이어갔습니다.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meeting, talking, then walking together to when they are now signing their mutual agreement. Tom, two big breaking news. The two Koreas aiming for a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y're also aiming to. 네, 굉장히 이제 빅 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An extraordinary day, 65 years on from the 3-year Korean War, and the essence here, Francine, is officially that war never ended. That's what that key headline is about at this moment. 네, 현장 중계를 Yeah, Tom, this is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이고 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Right now, Kim Jong-un and Moon Jae-in are hugging. This is an amazing day of events where the two held hands as they walked on both sides of the demarcation line. They've just signed the papers. 이 블룸버그의 특파원의 음성도 조금 높아지죠. 그게 이제 뭐 선언하고 전후로 해서 서로 그 포옹하는 것. 선언 정상회담 이전에는 악수를 하고 때로는 이제 두 손을 잡고 한 손을 잡고 악수를 했고 판문점 선언 이 즈음에서는 서로 포옹을 하는 그 장면에서는 이제 미국 그 기자들도 음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오늘 아침에 역시 그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보도하는 언론은 CNN입니다. 이 CNN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두 사람이 손잡고 눈에 띌 만한 발전 이런 것을 다 그 선언문에도 담기는 했지만 CNN의 폴라 행칵스 특파원이 얘기하기를 과연 북한이 무엇을 그 양보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없다. 전에도 이 정도까지는 왔었는데도 지금 그 디테일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What sort of concessions Kim Jong-un wanted for agreeing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but we really didn't see that kind of detail. 그러나 역시 그 같은 그 폴라 행칵스 특파원은 김정은 그 위원장이 미국식 표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그 빙산의 일각이다. 여기까지 처음에 그 출발하는 출발점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Good things are happening, but only time will tell. And then he followed up with a second tweet saying the Korean War to end. 네, 이제 tip of the iceberg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그 백악관의 그 CNN 그 출입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조심스러운 낙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아주 좋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옳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15분 뒤였던가요? 한국전이 끝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영어 전부 대문자로 썼습니다. Korean War
to end라고 대문자로 썼죠. 그리고는 이제 모든 그 미국인이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를 했지만 역시 좀 전에 그 들어보신 내용처럼 컨디션 북한이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무엇을 원하는지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And sure, the danger is if you set the standard so high about what success would require, and if you can't meet it, then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ay, well, we tried diplomacy, that didn't work, and now we have to try something else that might include military force. And again, 네, 이 얘기가 이제 리차드 하스 씨라고 외교관계위원회의 프레지던트인데, 물론 컨디션도 아직 모르고 또 그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회담장에서 정중하게 걸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 리차드 하스 씨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너무 높은 그 기대는 위험해서 그 군사적인 공격까지도 나중에 또다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all or 얘기죠. nothing agreement quite possibly leads us with nothing, and I don't like those options at that point. So we ought to 네, 같은 얘기였고요. 조금 다른 얘기. all or nothing 네, agreement.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팍스 TV도 보도를 했는데 팍스는 그다지 그 다른 언론들보다 많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팍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전에 린지 그레엄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정말 좋은 그 발전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잘 돼서 평화적인 그 협정까지로 성공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그 팍스와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에 국가안보 대변인이었죠. 마이클 그 앤턴 씨는 조심해야지 될 그런 그 지금 입장이다. 과거에도 북한이 진짜 목표는 뭔가를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패턴, 양보하는 것 같은 패턴을 보였지만 지금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희망을 가져야지 된다. 북한의 진짜 목표는 자신들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팍스와 인터뷰를 한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그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저녁 5시 30분에 시작해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28분에 북측으로 또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그 소프트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 소프트한 뉴스 속에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인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담장에 걸려 있는 그 금강산 그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서 다 이제 그 예정된 것이잖아요. 사진을 찍고 나서 기자들에게 잘 연출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회담을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기자분들이 이 정도 얘기하니까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 기자분들은 좀 이제 나가 주십사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소프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미국에서 보도한 남북 정상회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그 오래 전부터요. 정말 그 오래 전부터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정치 관계를 공부를 했고 지금 30년 넘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인 그 기자로서 일을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통해서 강영원 편집인입니다. 통해서 과연 이 과정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쇼다. 쇼는 쇼죠. 세레모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 또 그 김정은의 진정성은 어디까지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강영원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I think you're seeing that a lot of ver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오늘 회담을 하기 전에 하는 But 얘기입니다. I don't necessarily expect it one way or the other. I know we're going to have a very good discussion on Iran, as I did with Emmanuel was just left. 네, 이마누엘 마크롱 지금 얘기 이슈 조금 바뀌었고요. 이란 이슈에 대해서 지금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얘기를 하겠다 하는데 그 전에 북한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본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한 그 정도를 말을 했고 참 묘하게도 오늘 앙겔라 머켈 총리를 만나네요. 한국보다 지금 2018년과 수십 년 전에 통일을 하기 전에 독일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먼저 그 동서가 통일을 했었던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회담을 할 것이고 그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또 북한과도 연관이 되는 이란의 핵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제가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 로이터 통신의 그 강영원 편집인은 아마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읽으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테고요. 기자를 오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카톡 소리 나네요. 전화가 연결돼서요. 원래 그 UCLA 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국제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사실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그쪽 방문하기가 어려운 때 중국 쪽에서 1900 그때가 88년이었나요? 백두산을 취재를 했고 그 뒤에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로 방북 취재를 2번이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지금 강영원 그 편집인 연결됐나요? 됐죠?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나셨던가요? 제가 말씀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왔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 이제 북한의 사람들이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억류된다던가 하면은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도 억류되고 하면 너무 그 심층 취재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때 이제 그 학자라든가 전문가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데 오늘 좀 방향을 바꿨어요. 이 로이터 통신의 강영원 편집인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이던가요? 남북 정상회담.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을 봐서 답이 별로 없는데 아마 이 경제 제재 조치를 어떻게든지 풀어보려는 숙제를 가지고 찾아온 북쪽의 대표로 보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남북 정상회담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다 하고 김정은의 진정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100%일까요? 아니면 남북이 좀 잘 지내보자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북쪽이나 남쪽이나 양쪽 국가의 가장 큰 부담은 군사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쪽 남한이나 북한이나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려면 군비를 줄이는 정책을 양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제 그 회담과 판문점 그 선언 그 내용 등등에서 어떠한 그 세레모니식의 의식 이상의 그 진정한 내용 같은 것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북한 경제 제재 조치를 건 이유가 바로 핵무기 개발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요소 때문인데 한반도 비핵화 선포를 판문점에서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도하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결론까지 나왔지만 어차피 완전한 비핵화라던가 평화조약으로 간다는 것은 미국 없이는 안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제의 그 판문점 선언까지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까지 가는 것에는 그 긍정적인 글을
닦아 놓은 건가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뭐 트윗 등등을 보면요. 네, 제 생각에는 이미 미국의 CIA 국장이 찾아갔을 때 그러한 것을 암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흥분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결과가 보이니까 그 정상회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서 판문점에서 선포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서방 또 미국의 대표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아마 앞으로 협상에서 해낼 경우에 북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상적인 국교 성립이나 또 미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나 또 거기에 따라서 남북한의 자유 왕래, 남북한의 경제, 문화, 학사 교류를 통한 남북한 간의 민족적인 동질성 회복 그런 모든 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를 이미 받아들인 걸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은 그 구체적인 것을 추진하는 일이 남았다고 보입니다. 네, 남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풀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좀 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그런 그 세계의 분위기는 좋는데 이 베리피케이션 그 과정이 뭐 우선 그 비핵화라는 정의도 서로 다르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떻게 그 많은 핵이 다 파기됐다고 어떻게 이것을 그 베리파이를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네, 미국의 학자들은 또 그 전문가들은 그 핵 개발 과정을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서 핵 개발하는 것을 그동안 계속 방지해왔거든요. 기회만 미국 전문가들한테 기회만 허락하면 미국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좀 전에 잠깐 광고 나갈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북한에 의해서 그 놀림을 당하지는 않겠다, 플레이드 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란과 핵 협상을 해놓고도 또 행정부가 바뀌면서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북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핵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밥 굶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핵을 포기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어. 또는 한반도에 어차피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핵은 1개를 갖고 있던 10,000개를 갖고 있던 마찬가지니까 갖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는 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무기이지 실전에 배치하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네. 2차 대전 이후로 아무도 핵무기를 실전에서 못 썼단 말이에요. 앞으로 쓰지도 못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협상의 무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년 반 조금 더 남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남북한의 두 정상들이 임기가 더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인내심 갖고 추진할 경우에 미국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인 미국의 승인 아래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선거 캠페인 때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계속 지금 로이터 통신의 그 강영원 편집인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취재를 하시고 또 후배 기자들에게 뭐 취재 지시도 하시고 여러 내용을 분석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제 관계가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북한과 일을 이뤄내는 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아주 개인적인 특수성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요. 북한과의 이슈에 있어서 잘 안심해도 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도 갈 것 같이 보십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업적을 성취했다 하면 나머지는 관리들이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설상 시작만 해놓고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미국은 국가에서 결정한 약속은 끊임없이 지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뒤집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의 정상적인 발언이 항상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의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약속한 것을 또 뒤집는 일이 있다면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하겠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밤샘 작업도 하고 하셨는데 로이터를 포함해서 물론 로이터의 그 편집인 자격으로 꼭 여쭤본다기보다는 코리안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로 여쭤보는 겁니다만은 로이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언론이나 뭐 몇몇 믿을 만한 북한 문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 좀 드러난 김정은도 믿을만한가 그가 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신뢰성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는요? 예,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데요. 근데 노골적으로 그분이 남한으로 어제 방문하시면서 나타난 요소들을 보면은 그분이 그동안 우리가 바깥에서만 알고 왔던 그 통치 방식이나 그 사회 문제나 또 북한 내부 내에서의 통솔력 그런 것들을 아마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군 정치로 항상 군대를 제일 앞세운 정책을 펴온 국가에서 그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 두 사람을 공행해가지고 참석시켰지만 바로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외교와 당을 맡은 관료들하고 같이 일을 치른 걸 보면은 그분이 또 북한 내부에서는 또 본인이 군부의 철저한 지지를 가지고 이런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항상 그 기득권 세력은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세력을 그동안 자기의 그 입지를 확립해 나가면서 그런 세력과의 다툼이 아직도 끊임없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남측에서는 7명인데 북측에서는 9명이냐라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이제 2명은 가야지 된다. 가기 전에 북한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는 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가야지 된다 하니까 기념사진이라도 찍자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쭉 그 취재를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그 남북 문제에 누구보다도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일해 오신 그 로이터의 그 강영원 편집인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글쎄요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그 모멘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가장 중요하다던가. 네. 제 생각에는 핵심적인 말을 앉자마자 했던 것 같은데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 방문하시고 싶다고 표현하셨을 때 그 북쪽의 교통이 불편하다고 노골적으로 사과하는 표현을 하고 네. 남한의 고속철도가 훌륭하다는 칭찬과 칭찬과 부러움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 북쪽에도 그런 고속철도 사업이 들어와서 교통 인프라 같은 것을 발전시킬 수 없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만약에 남북한이 협의를 해서 발전을 할 경우에
그 남한이 더 이상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진 섬나라가 아니라 철도로 연결돼서 러시아나 중국까지로 철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남한에도 크게 큰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또 북쪽에서도 그런 infrastructure spending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일을 하면은 그 주민들도 바깥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거고 또 식량이나 물건을 보낼 경우에 그게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만약에 바깥 세계에 들어갈 경우에 주민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아서 그 원래 주민들이 사는 삶하고 그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사는 삶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데 그 고생하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바깥 세상하고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탈북을 덜 할 이유가 생기고 또 사는 곳에서 안전하게 또 자랑스럽게 자기 일자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아마 그게 통일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통일의 밑거름이 남한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통일되기 그 전까지. 남한은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이미 포화 상태가 왔거든요. 그 내수 시장이 더 이상 클래야 클 수가 없고 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주변 국가 또 바깥 선진국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더 큰 그 도메스틱 그 audience가 더 필요하고 또 값싼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해서 중국과 월남으로 진출을 많이 하는데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북한으로 할 경우에 남한은 큰 이득이 되겠죠. 네, 로이터 통신의 강영원 편집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그 남북 정상회담 보도를 미국 언론을 통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본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가 가장 강조해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투자가들은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좋아한다. 그러나 당장은 좋아하고요. 이번 합의가 과거의 것보다 오래 갈 것인가, 더 좀 그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할 테고요. 과정이 길고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다들 뭐 짐작을 하죠. 국제사찰단도 들어가야지 되고, 좀 전에 그 로이터 통신의 강영원 편집인은 미국의 과학자들이 북한에 가서 그것을 파괴하는지 파괴하지 않는지는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기술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거 그 북한은 미국이 협약을 어겼다고 하고 미국은 북한이 어겼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 낙관이죠. 어제 그 블룸버그 뉴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지적을 하는데 고통 없는 승리 없고 좌절 없는 영광은 없다. 언젠가 오늘을, 그러니까 어제요, 그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한 날로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한 얘기도 했고요. 그런 내용들. 중국은 오래전에 같이 전쟁을 하고 군대 철군을 했는데 아직 미군이 28,000명 남아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뭐 평화조약으로 가고 뭐 통일로 가고 그런 길이 열릴 때는 그 필요한 것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 관련 기사가 많이 그 보도가 됐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에 관한 일을 한국이 정하게 하자. 남한이 미국이 빠지기를 원하면 결정적일 때 그것도 좋다. 너무 오래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 로버트 클로우 씨가 얘기를 한 것이고, 션 토마스 씨는 잘 되길 바란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충고를 얘기했는데, 밑에 확인하는 그 trust but 그 verify 하는 얘기요. 김정은은 괴물이다. 뭐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케이스 레이 씨. 김정은이 남한과 가까워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과 그 멀어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노벨 평화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줘야지 된다.
코리안들 그랬더니 그 옆에 그 하비에르 사이먼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토마스 비트로 씨가 코리안들도 함께 줘야지 된다. 어제 오늘부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렌즈 그레암 의원을 포함해서요. 공화당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 단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확신이 안 선다. 북한의 군인들은 좀 전에 그 강영원 그 편집인도 지적을 해줬죠. 그래서 내가 군의 지지도 받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군 장성을 2명을 같이 왔다가 군복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회담은 민간인끼리 했다. 북한의 군인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데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생존을 위해서 평화조약을 한다고 했고 또 평화조약을 깨고 말 거다. 70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는가. 좋은 사인이지만 책략일 수 있다 하는 글도 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캐주얼 스웨이드라는 분은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계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일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레딧을 주겠다. 라는 얘기. 중국이 뭘 원할까?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 손을 쫙 뻘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한국이 동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평화라는 건 없다. 한반도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 미국과 중국 다 개입하지 말아라. 손 떼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가 미국에만 있고 다른 나라 일에 손 떼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미국인은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또 어떤 분은 모든 한국인에게 축하한다. Amazing, amazing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남북 통일, 북한 비핵화 이런 것은 sounds too good to be true.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은 그거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아직도 이런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알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 뉴스가 조금 묻히기는 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팍스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지금은 이제 그 선서까지 다 했으니까 국무장관이 됐죠. CIA 국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에서 그 만났을 때 그때 폼페오가 만나서는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은 공개를 했어요. 사진은 백악관이 공개를 했는데 만났어서는 안 됐던 거다. 그 미팅은 폼페오가 평양에 있을 때 어레인지 된 거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그 본인이 만나기 전에 이 폼페오가 먼저 김정은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CIA 국장 자격으로 또 국무장관 지명자 자격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보길 원한다 해서 그렇게 어레인지를 했겠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내일이 이제 그 헐리우드볼 음악회가 있잖아요. 그 헐리우드볼 음악회 전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많은 사람에게 안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헐리우드볼에 지난번에 북한 가서 공연한 그 블루벨벳과 종 맞은 것처럼 백지영 씨도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회사에 외국 사람들 티켓 사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제 그 정상회담 가운데서도 그 헐리우드볼 공연 하면은 막 이제 또 막 아무튼 뭐 봄이잖아요. 봄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양측 정상 사이에서 여러 가지 뭐 평화, 역사, 새로운 평화의 시대. 저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으뜸은 그 하늘색으로 칠해진 그 다리를 두 나라 정상이 건너면서 대화하고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평화 아닌가요? 강희신이었습니다.